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성우라고 합니다. 올해 75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들어서 문득문득 떠올라서요. 처음엔 별일 아니었어요. 정말 사소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저는 6시쯤 눈을 떴어요. 거실로 나와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좀 쐬었죠. 아침 공기가 시원하더라고요. 차 한 잔 끓여 마시고 신문을 펼쳐봤어요. 요즘엔 신문을 아예 안 보는 사람도 많던데 저는 아직도 종이 신문이 좋더라고요. 뭐랄까, 손에 들고 보는 게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딸 지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오늘 병원 가시는 거 아시죠?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잠깐 생각했어요. 병원이라고 했던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오늘이었어?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11시 예약이에요. 지연이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한테 뭔가 설명할 때 늘 그런 말투를 썼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마치 제가 알아듣지 못할까봐 조심하듯이요. 아, 그랬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기억은 안 났지만 괜히 물어보기가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10시 반쯤에 모시러 갈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좀 답답하더라고요. 병원을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자니 괜히 기억력이 없는 사람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지연이를 기다렸죠. 10시 반이 조금 안 돼서 지연이가 왔어요. 사위 재민이도 같이 왔더라고요.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준비 다 되셨어요? 재민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재민이는 제 신발을 챙겨서 현관에 놓아주고 지연이는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천천히 가세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전에는 그냥 아버지, 가요,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늘 천천히 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조심스럽게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재민이가 운전을 하고 지연이는 옆자리에 앉았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안 틀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어요. 재민이가 창구로 가서 뭔가 말을 했고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재민이를 봤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직원이 물었어요.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인어른 모시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묘했어요. 보호자라는 말이요. 저는 그냥 환자인 건데 보호자가 따로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지연이는 제 옆에 앉았고 재민이는 그 옆에 앉았어요. 지연이가 가방에서 물을 꺼내서 저한테 건넸어요. 아버지, 물 드세요. 저는 물을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연이한테 물었어요. 오늘 뭐하러 온 거야? 지연이는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재민이를 힐끗 봤어요. 재민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기검진이에요, 아버지. 지난번에 혈압 좀 높다고 하셔서 약 처방받으러 온 거예요. 아, 그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혈압이 높다는 말도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물어보면 뭔가 이상해 보일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죠. 잠시 후에 이름이 불렸어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지연이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같이 가요, 아버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지연이와 재민이는 제 뒤에 섰어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잠깐 저를 보더니 지연이를 봤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 딸이에요.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봤어요. 어르신, 지난번 혈압약 드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지연이가 말을 했어요. 약 드시고 나서는 괜찮으셨어요. 혈압도 안정적이셨고요. 다만 가끔 어지러우시다고는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잠깐 저를 보더니 지연이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 적더라고요. 저는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어지럽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지연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 적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용량을 조금 줄여볼게요. 어지럼증이 약 부작용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어르신, 요즘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지연이가 또 말을 했어요. 아버지 요즘 잘 주무시긴 하시는데요. 가끔 밤에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지연이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시군요. 그것도 나이가 드시면 흔한 일이긴 한데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이미 대화가 끝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지연이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한테 묻는 말은 없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지연이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갔어요. 저는 재민이랑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재민이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냥 앞을 봤어요. 지연이가 약을 들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이제 가요. 저는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으려는데 지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약은 제가 정리해 놓을게요.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는 약을 식탁 위에 놓고 설명을 했어요. 재민이는 옆에서 물을 따라주고요. 두 사람이 가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날 하루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날 밤에 지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약 꼭 드세요. 저녁 먹고 한 알이에요. 저는 문자를 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약이 어디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러다가 식탁 위를 봤어요. 지연이가 놓고 간 약봉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약을 꺼내서 한 알 먹었어요. 물로 삼키고 나니 입안이 씁쓸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다시 앉았죠. 텔레비전을 켰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뉴스가 나왔어요. 앵커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날은 일찍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은행 가셔야 하는 거 기억하시죠? 또 은행이라고 했어요. 저는 은행에 갈 일이 없었거든요. 통장 정리는 작년에 한 번 했고 돈도 그대로 있을 텐데 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일로? 저는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짧게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정기예금 만기됐다고요. 다시 가입하셔야 해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다는 말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근데 또 물어보면 뭔가 이상해 보일까봐 그냥 넘어갔어요. 아, 그래. 그럼 10시쯤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좀 이상했어요. 정기 예금이 만기가 됐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지연이가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대화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도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했어요. 10시가 되기 전에 지연이가 왔어요. 이번에도 재민이가 같이 왔더라고요. 두 사람은 현관에 서서 저를 기다렸어요. 아버지, 가실까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발을 신었어요. 재민이가 제 팔을 살짝 잡더니 문 쪽으로 안내했어요. 차를 타고 은행으로 갔어요. 이번에도 뒷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까 거리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인데 오늘따라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은행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구 직원이 저를 보더니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인사를 받고 창구 앞에 섰어요. 근데 재민이가 제 옆으로 와서 먼저 말을 했어요. 저희 장인어른 정기 예금 만기 처리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물었어요. 본인 확인 좀 할게요. 성함이랑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어요. 근데 재민이가 또 먼저 말했어요. 윤성호, 1950년 3월 17일생입니다. 직원은 재민이를 보고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저를 봤어요.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그렇다고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재민이가 서류를 먼저 집어들고 쓱 훑어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건넸어요. 아버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손이 좀 떨렸어요. 왜 떨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서명을 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서명을 하고 나니 직원이 서류를 가져갔어요. 그러고는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새로 가입하실 상품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재민이가 먼저 말했어요. 작년이랑 같은 걸로 해주세요. 3년짜리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 입력했어요. 그러고는 서류를 또 내밀었어요. 여기도 서명 부탁드려요. 저는 또 서명을 했어요.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은행에 와서 뭔가를 하는 건데 제가 한 건 서명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재민이가 했어요. 은행을 나와서 차에 탔어요. 재민이가 운전석에 앉고 지연이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았죠. 차가 출발하고 나서 지연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힘드셨죠? 집 가서 쉬세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힘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뭔가 이상했어요. 은행에 갔는데 제가 한 게 없다는 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연이가 제 신발을 정리해주고 재민이는 거실로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집에 있는 거 먹을게. 지연이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반찬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사다 드릴게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연이는 이미 재민이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지연이는 식탁에 앉아서 저를 봤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저는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지연이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하는 동안 지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혹시 머리 아프시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세요? 없어. 저는 대답했어요. 정말 없었거든요. 밤에 잘 주무세요? 잘 자.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잠시 후에 재민이가 돌아왔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일어나서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아버지, 밥 차려드릴게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재민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냥 앞을 봤어요. 밥을 먹고 나서 지연이와 재민이가 갔어요. 지연이는 나가면서 또 말했어요. 아버지, 약 잊지 마시고 드세요. 저녁에 또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오후에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근데 뭔가 답답했어요. 왜 답답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좀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하루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아침마다 신문을 보고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공원까지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산책 나가려고. 아, 그러세요? 그럼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가는 길인데 같이 가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혼자 걷는 게 편했거든요. 근데 지연이 목소리가 뭔가 단호해서 그냥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서 지연이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웃었어요. 아버지, 준비하고 계셨네요. 같이 걸어요. 저는 지연이랑 같이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아파트 정문을 나섰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지연이는 제 옆에 붙어서 걸었어요. 아버지, 요즘 매일 산책 나가세요? 응, 거의.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지. 지연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물었어요. 길 잃으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길을 왜 잃어? 아니, 그냥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산책 나갔다가 집 못 찾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확인하려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공원까지 걷는 동안 지연이는 계속 질문을 했어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밤에 잘 자는지, 약은 제때 먹고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연이는 뭔가 못 믿는 것 같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지연이는 가방에서 물을 꺼내서 저한테 건넸어요. 아버지, 물 드세요. 저는 물을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연이한테 물었어요. 너 오늘 무슨 일 있어? 지연이는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요즘 아버지 걱정이 좀 돼서요. 무슨 걱정? 혼자 계시니까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지연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 보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에 복지관 프로그램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복지관? 네, 노인 복지관이요.
거기서 체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복지관은 가본 적이 없었어요. 갈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지연이가 자꾸 권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집에 있는 게 편해. 한 번만 가보세요. 괜찮으시면 계속 다니시고 아니면 안 다니셔도 되고요. 지연이는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까 더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금요일에 모시러 올게요.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오늘 냉장고 좀 정리하고 갈게요. 집에 들어가니까 지연이는 냉장고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이거 다 버려야겠어요. 유통기한 지난 지 오래됐어요. 저는 냉장고를 쳐다봤어요. 반찬이 몇 개 있었어요. 김치랑 된장이랑 멸치볶음 같은 거요. 오래된 것 같긴 했는데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였어요. 그냥 먹어도 돼. 안 돼요. 드시면 안 좋아요. 지연이는 비닐봉지를 꺼내서 냉장고 안을 싹 비웠어요. 김치통도 꺼내고 반찬통도 꺼냈어요. 저는 그냥 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새로 사다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다시 올게요. 지연이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어요. 저는 텅 빈 냉장고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 냉장고인데 제가 결정한 게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에 지연이가 다시 왔어요. 손에 큰 봉지를 2개나 들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에 반찬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여기 이름표 붙여놨어요. 날짜별로 드시면 돼요. 저는 냉장고를 봤어요. 반찬마다 날짜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요. 나 알아서 먹을 수 있어. 지연이는 제 말을 못 들은 것처럼 계속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거 복용 체크표예요. 약 드실 때마다 여기 체크하세요. 식탁 위에 종이를 하나 놓았어요. 요일별로 칸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다가 지연이한테 말했어요. 지연아, 나 아직 멀쩡해. 지연이는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 저도 알아요. 근데 그냥 혹시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두면 제가 확인하기도 편하고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연이는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 이만 갈게요. 금요일에 또 올게요. 지연이가 가고 나서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복용 체크표를 보니까 뭔가 답답했어요.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약도 잘 먹고 있었고 밥도 잘 먹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지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1시간 후에 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죠. 정확히 1시간 후에 지연이가 왔어요. 이번에도 재민이랑 같이였어요. 두 사람은 현관에 서서 저를 봤어요. 아버지, 준비되셨죠? 저는 신발을 신고 일어섰어요. 재민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지연이는 가방을 들고 먼저 나갔어요. 차를 타고 복지관으로 갔어요.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10분도 안 걸렸어요.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입구에 사람들이 몇 명 서 있더라고요. 다들 나이가 비슷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직원 한 명이 저희를 봤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죠?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네, 저희 아버님 모시고 왔어요. 직원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어요. 근데 지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윤성우라고 하세요. 직원은 뭔가 적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 체조 프로그램 하실 건데요. 보호자분이 같이 계셔도 되고 혼자 하셔도 돼요. 저는 지연이를 봤어요. 지연이는 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실래요? 혼자 해볼게. 지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직원이 저를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서 큰 방으로 갔어요. 안에는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저는 빈 의자에 앉았어요.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인사를 했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몇 번 오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딸이 자꾸 오라고 해서 왔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에 직원이 앞으로 나와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어요. 팔을 들고 내리고 다리를 움직이고 그런 거요.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민이도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지연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딱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해 볼게. 지연이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집에만 계시면 안 좋아요. 이렇게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같이 산다고? 네, 저희 집이 방도 하나 남아 있고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같이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났어요. 나는 집에 있는 게 편해. 그래도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아버지 걱정되거든요. 차가 아파트 앞에 섰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지연이와 재민이도 따라 내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지연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찬은 괜찮네요. 그래도 이번 주 안에 또 올게요. 지연이와 재민이가 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같이 살자는 말이요. 그게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뭔가 제 공간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준 걸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연이는 절 걱정하는 거겠죠. 근데 그 걱정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봤어요. 근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계속 지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표정이요. 뭔가 결정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신문을 접고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쌀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 아침에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다급했어요. 아버지, 오늘 시간 있으세요? 왜? 아버지 통장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같이 은행 가요. 저는 통장을 정리할 일이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다 했었어요. 근데 지연이는 또 가야 한다고 했어요. 무슨 통장? 아버지, 여러 개 있잖아요. 하나로 합치는 게 관리하기 편해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통장을 합친다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왜 굳이 합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지금 있는 대로 괜찮아. 아버지, 그래도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11시쯤 지연이가 왔어요. 재민이도 같이였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은행으로 갔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로 갔어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인사를 했어요. 저는 인사를 받고 의자에 앉았어요. 재민이가 직원한테 말했어요. 저희 장인어른 통장 정리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물었어요. 통장 가져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 2개를 꺼냈어요. 직원한테 건넸죠. 직원은 통장을 펴서 확인하더니 재민이를 봤어요. 2개 다 해지하시고 새 통장으로 옮기실 건가요?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저는 재민이를 봤어요. 재민이는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새 통장으로 합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두고 싶어. 지연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의자에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통장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저는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지연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뭔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있는 대로 괜찮다고. 아버지, 그래도 이게 나아요. 제가 확인하기도 편하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직원은 저를 보다가 지연이를 봤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근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명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통장인데 왜 제가 결정하지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 서명하세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지연이를 봤어요. 지연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재민이도 옆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직원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안 할 거야. 지연이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왜요? 내 통장이잖아. 내가 결정할 거야. 지연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재민이를 봤어요. 재민이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아버님, 이게 더 안전해요. 지연이가 확인하기도 쉽고요. 왜 지연이가 확인을 해? 재민이는 대답을 안 했어요. 지연이가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니까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이렇게 해두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지연이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 표정 속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정해진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도움 필요 없어. 아버지. 지연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쪽을 봤어요.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집으로 가요. 저는 일어섰어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봤어요. 지연이가 직원한테 뭐라고 말하고 저를 따라 나왔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지연이는 앞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봤어요. 재민이는 운전에 집중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지연이가 거실로 따라 들어왔어요. 재민이도 같이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지연이는 제 앞에 섰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지연이를 봤어요. 왜 그러긴. 내 통장인데 내가 결정하는 거지.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나는 도움 필요 없다니까.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재민이를 봤어요. 재민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약도 안 드실 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멀쩡해. 약도 잘 먹고 있어.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같이 사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불안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연이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같이 살자는 말이요.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지연이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눈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걱정은 고맙지만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지연이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재민이가 지연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일단 나가자. 아버님 생각 정리하실 시간 드려야지.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제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건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단호한 표정이요. 걱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제 말은 듣지 않는 모습이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까 아직 어두웠어요. 소파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침 8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어요. 아버지, 어제는 죄송해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연아. 네, 아버지. 나는 내가 결정하고 싶어. 전화 너머로 지연이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알겠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무거운 게 가슴에 눌려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6시쯤 지연이가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반찬 사왔어요. 지연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을 하나씩 꺼내서 정리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지연이를 봤어요. 지연아, 앉아. 지연이는 손을 씻고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지연이 얼굴을 쳐다봤어요. 지연이는 저를 보지 않고 식탁만 봤어요. 지연아, 나는 너희랑 살고 싶지 않아.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왜요? 여기가 좋아. 내가 익숙한 곳이야.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걱정돼요.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버지,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저번에도 약속 잊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지연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가끔 깜빡할 때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대수인가 싶었어요.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래. 아버지, 그래도요. 지연아, 나는 아직 멀쩡해. 혼자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다 잘하고 있어.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은 자꾸 같은 질문 하시고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제가 언제 같은 질문을 했나 싶었거든요. 밥도 잘 먹고 있었고요. 나는 안 그래. 아버지,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지연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달랐어요.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버지 통장 정리하려고 한 건 아버지 편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깜빡하셔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아버지,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지연이는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제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연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동시에 뭔가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연아, 나는 여기 살 거야. 지연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고는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지연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뒤돌아봤어요. 아버지, 그래도 통장은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안 할 거야. 지연이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지연이가 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웠어요.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와서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차가웠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지연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문자를 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였어요. 복지관에서 본 분이었어요. 윤 선생님. 저는 인사를 했어요. 산책 나오셨어요? 네. 할머니는 제 옆에서 같이 걸었어요. 요즘 복지관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냥 집에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엔 가기 싫었어요. 우리 딸이 자꾸 보내서 갔는데 막상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딸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나이 되면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노력해야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자식 걱정 안 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요. 할머니랑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할머니가 한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지연이한테 짐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저는 아직 멀쩡한데 왜 이렇게 취급받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창밖을 보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지연이가 사다 놓은 반찬이 있었어요. 김치랑 된장찌개랑 멸치볶음이요. 저는 밥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뭔가 씁쓸했어요. 그날 밤에 저는 또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연이는 절 걱정하는 거고, 저는 제 생활을 지키고 싶은 거고, 둘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그날 아침에 저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네, 정기검진이요. 지난달에 예약했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병원 예약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병원 갈 일 없어. 아버지, 혈압약 처방받으셔야 해요. 약 떨어지셨잖아요. 저는 약통을 봤어요. 약이 몇 알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약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걸요. 그럼 내가 혼자 갈게.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게요.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1시간 후에 지연이가 왔어요. 재민이도 같이였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어요. 재민이가 창구에서 뭔가 말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이름이 불리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지연이와 재민이는 제 뒤에 섰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요즘 자꾸 깜빡하세요. 약속도 잊으시고요. 의사 선생님은 지연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물었어요. 어르신,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지연이가 또 말했어요. 아버지, 지난주에도 같은 질문 3번 하셨잖아요. 저는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같은 질문을 3번 했다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안 그랬어. 의사 선생님은 잠깐 저를 보더니 뭔가 적었어요. 어르신, 간단한 검사 한번 해볼까요? 별거 아니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오늘이 며칠이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달력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금요일이요. 날짜는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날짜가 생각이 안 났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뭔가 적더니 다시 물었어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났어요. 분명히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밥 먹었어요. 무슨 반찬이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반찬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연이를 봤어요.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지연이와 의사 선생님이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진료실에 앉아서 재민이랑 있었어요. 재민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가요. 저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지연이가 약국으로 갔어요.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지연이가 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지연이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재민이는 옆에 섰어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아버지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대요. 저는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무슨 상태? 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나는 멀쩡해.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지금 날짜도 모르셨잖아요. 아침에 뭐 드셨는지도 기억 못 하시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지연이 말이 맞았거든요. 날짜도 기억이 안 났고 아침 반찬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그게 뭐 대수인가 싶었어요. 그냥 깜빡한 거야.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더 심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잘 챙겨드려야 한대요. 저는 지연이를 봤어요. 지연이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매일 확인하고 챙겨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여기 살 거야.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약도 제대로 안 드실 것 같고요. 밥도 잘 안 드시는 것 같고요. 나는 잘 먹고 있어. 지연이는 냉장고를 가리켰어요. 아버지, 제가 사다 드린 반찬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드신 것 같던데요. 저는 냉장고를 봤어요. 반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지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제가 잘 챙겨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 건강도 확인하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생각해 볼게. 지연이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연이와 재민이가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질문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늘이 며칠이냐는 질문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날짜가 생각이 안 났거든요. 손을 보니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저는 멀쩡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가끔 깜빡하는 것 뿐이었거든요. 창밖을 보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지연이가 말한 대로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잠을 설쳤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불빛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질문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침에 뭘 먹었냐고 물었을 때도 기억이 안 났어요. 손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이 됐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있었어요. 김치랑 멸치볶음이랑 계란찜이요. 지연이가 사다 놓은 거였어요. 저는 반찬을 꺼내서 상에 놓았어요.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어요. 뭔가 씹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몇 숟가락 먹고 그만뒀어요. 오전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얘기해요. 응. 아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밤새 생각했거든요.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저녁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앵커가 뭔가 말하고 있었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화면만 봤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6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지연이와 재민이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연이는 부엌으로 가서 뭔가 꺼냈어요. 도시락 같았어요. 상에 놓고 저를 봤어요. 아버지, 같이 드세요.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지연이와 재민이도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지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생각 정리되셨어요? 저는 지연이를 봤어요. 지연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연아,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지연이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지, 왜요? 여기가 익숙해. 내가 살던 곳이야.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괜찮아.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눈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저 정말 걱정돼요. 약도 제때 안 드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요. 이러시면 저 너무 불안해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재민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집이 나쁘지 않아요. 방도 있고요. 아버님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는 재민이를 봤어요. 고맙지만 나는 여기 있을래. 지연이가 테이블을 손으로 쳤어요. 소리가 컸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가 화를 내는 걸 오랜만에 봤거든요. 지연아, 아버지, 저도 한계가 있어요. 매일 걱정하면서 사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제발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지연이는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연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민이가 지연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진정해. 아버님도 힘드실 거야. 지연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저는 서류를 봤어요. 뭔가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통장 정리 서류예요. 제가 대리인으로 등록하면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쳐다봤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관리를 해? 아버지, 혹시라도 깜빡하시면 문제 생기잖아요. 제가 관리하면 안전해요. 저는 서류를 밀었어요. 나는 안 할 거야. 지연이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아버지, 왜 자꾸 이러세요? 내 통장이야. 내가 관리할 거야.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지연이는 서류를 집어들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일어났어요. 저희 갈게요. 재민이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지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손을 봤어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저는 소파에 앉아서 아침까지 깨어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계속 생각했어요. 지연이 우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의사 선생님 질문도 떠올랐어요.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저는 멀쩡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는 거라고요. 해가 떠올랐어요. 새벽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뭔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뭐가 끝나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읽지 않았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웠어요.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신문을 봤어요. 근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종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아버지, 전화 안 받으셔서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비켜섰어요. 지연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로 가서 지연이는 저를 봤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지연이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지연이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러고는 다시 저한테 왔어요. 아버지, 반찬이 다 상했어요. 언제 드신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반찬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했어요. 재민이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반찬 좀 사와. 아버지 냉장고가 텅 비었어. 전화를 끊고 지연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그냥 그래.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저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지연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물었어요. 아버지, 생각 바뀌셨어요? 저희랑 같이 사실 생각이요. 저는 지연이를 봤어요. 지연아, 나는 여기 살고 싶어. 지연이 눈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혼자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괜찮아. 아버지, 괜찮지 않으세요. 냉장고도 제대로 관리 못 하시고 밥도 안 드시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지연이 말이 맞았거든요. 요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재민이가 왔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재민이는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 후에 지연이가 상을 들고 왔어요.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 있었어요. 아버지,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는데 목이 막혔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지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저는 밥을 몇 숟가락 더 먹었어요. 근데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안 드세요? 배불러. 지연이는 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거의 먹지 않은 걸 알았거든요. 재민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몸이 안 좋아지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연이가 상을 치우고 돌아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와 재민이는 제 앞에 섰어요. 지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연이를 봤어요. 저희 다음 주에 아버지 모시러 올 거예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고요. 저희가 아버지 챙겨드려야 해요. 나는 안 갈 거야.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결정됐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누가 결정했어? 나는 동의 안 했어. 아버지 상태로는 혼자 사실 수 없어요. 저희가 모셔야 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나는 여기 살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지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제발 제 말 들어주세요. 저 정말 걱정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안 가. 재민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지연이는 울고 있었고, 재민이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내가 결정할 거야. 지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짐 정리해 두세요. 나는 안 간다니까. 지연이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재민이랑 같이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지연이가 뒤돌아봤어요. 아버지, 월요일에 와요. 준비하고 계세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을 보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미 결정됐다는 말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정한 대로 따라가야 했어요. 손을 쥐었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근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월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창밖을 보니까 하늘이 잔뜩 흐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지연이와 재민이가 서 있었어요.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큰 차가 주차돼 있었어요. 아버지, 준비하셨어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지연이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재민이도 따라 들어왔어요. 지연이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러고는 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아버지, 짐 싸야죠. 옷이랑 필요한 거 챙기세요.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지연이를 봤어요. 나는 안 간다고 했어. 지연이는 옷을 꺼내면서 대답했어요. 아버지, 오늘 가셔야 해요. 저희 집에 방 다 준비해 놨어요. 나는 여기 살 거야. 지연이는 손을 멈췄어요.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고는 재민이를 봤어요. 재민이가 저한테 왔어요. 아버님,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아버님 건강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멀쩡해. 재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기 힘드세요. 저희가 모셔야 해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지연이와 재민이가 따라왔어요. 지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 같이 가요. 제발이요. 저는 지연이를 내려다봤어요. 지연이는 울고 있었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 정말 걱정돼요. 매일 밤 잠도 못 자요.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생기실까 봐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지연이가 걱정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동시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연아, 나는 내가 결정하고 싶어.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가 결정하실 수 없어요. 저희가 도와드려야 해요. 저는 손을 빼려고 했어요. 지연이가 손을 놨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더니 재민이를 봤어요. 재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차 밖에 있어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가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장을 열고 신발을 꺼내서 신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지연이가 우산을 펼쳤어요. 문 밖으로 나갔어요. 빗물이 얼굴에 닿았죠. 주차장에 차가 서 있었어요. 재민이가 뒷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타서 뒷자리에 앉았어요. 지연이가 옆에 앉더니 우산을 접으면서 눈물을 또 닦더라고요. 재민이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가 보였어요. 제가 살던 집이요. 차가 출발했어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건물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지연이를 봤어요. 울고 있었지만 표정은 안도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창밖을 보니까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익숙한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고 저는 창밖만 봤어요. 비는 계속 내렸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